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쁜 스웨터를 입고 계셨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노후 준비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나운서님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네. 아이가 크면 교육비 지출은 더 커질 텐데요. 가장 교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라고 가정하고 아이 교육비와 노후 준비 중 어떤 게 더 우선이세요? 제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죠. 보통은 아이 교육비를 네.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 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지만 점점 정년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노후라는 재무 이벤트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만약 주택담보대출까지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을 무시하고 노후만 준비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요즘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신랑만 해도 40살에 결혼을 해서 41살 첫째를 낳았으니까 또 주변을 보면 더 늦은 경우도 있고요. 뭐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뭐 50대라고 해도 중학생인 경우도 꽤 많죠. 맞습니다. 제가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다고 말했지만 요즘 살펴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욕심도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만 가능한 스케줄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발목이 잡혀서 소득이 월등하게 적은 20대, 30대보다 저축 여력도 없고 노후 준비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출산이 늦은 가정일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준비를 미리미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 시점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 교육비 지출로 노후 준비는 손 놓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형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서영노 원장님, 그 자녀 교육비를 사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교육비 지출만으로도 사실 벅찬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미리미리 챙길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노후 대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면 단기적으로 자녀 교육에 충분한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살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되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절대 자녀도 바라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정부가 개인의 노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인력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양자택일 중 고른다고 하면 노후 준비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영순위는 대출 상한이 되겠고요. 그 이외엔 노후 준비, 그다음이 자녀 교육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비 지출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해줄 수 있는 선을 정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은 게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자녀 교육비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한 달에 얼마라고 좀 정해야 될지 기준이 있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모르잖아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님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가게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자녀 교육비도 세분화해보죠. 기본 학비와 요즘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네. 학원비 등의 필수 교육비와 해외 유학과 과외 등 선택 교육비를 구분하고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원해서라는 이유로 집안 살림이 빠듯한데 아이가 원하는 학원이나 고액과외나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한계를 미리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 교육비를 대학 자금으로 한정한다면 부모가 은퇴해서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언제까지 교육비 지출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금액도 설정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역시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입 대비 저축 비율을 정해서 교육비와 노후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교육비 4, 노후자금 6 아니면 5대5 이런 비율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서 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비율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교육받는 부분도 다르고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재무 상황도 다르듯이 자녀 나이에 따라서 교육비, 노후자금 배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양육비가 크죠. 네. 초중고 시기를 지나면서 교육비가 증가하고 대학 입학 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노후 준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조정해서 여유자금을 늘리거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교육비를 준비하는 게 베스트라고 했는데요. 크게 사교육비가 발생하지 않는 유아기 시절에는 교육비 부담이 적기에 노후 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땐 교육비가 10을 기준으로 2, 노후 자금 8 정도의 비율로 준비하고요. 네. 자녀 사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지출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조금만 늘리되 크게 사교육비나 대학교 등록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비 4, 노후 준비 6 정도의 비율로 노후 자금 마련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교육비도 증가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압박이 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비율이 5대5 비율로 준비를 하다가 대학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 그 비율이 자녀 교육 자금에 조금 더 쏠려서 6대4 정도로 조절하면 좋겠죠.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등록금도 저 다닐 때에 비해서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자녀가 대학 입학한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학 자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저의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보통은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과 학교 위치에 따라서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자녀 교육비 6에서 7 정도의 비율과 노후 준비는 3에서 4 정도로 대비하면 좋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0살 이후 아이에게 처음 한 번만 지원을 해주고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 여러 방법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모으고 투자한 돈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의 경제 습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없으니 부부 또 자녀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계획을 잡고 되도록이면 자녀가 어릴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마냥 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서 교육비도 노후 준비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교육비로 월 2, 3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한 비율대로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대로 하면서 향후 늘어날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도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하고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품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본다면 네. ETF, 배당주,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따로따로 준비할 수 없다면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동시에 준비한다는 가정하에는 일단 노후 자금을 기준으로 보고요. 부족한 자녀 교육 자금이 발생할 때는 중도 인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개인연금인 금리 연동형 연금 또 변액연금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에 이 상품으로 준비하다가 대학 등록금 등 자녀 교육비로 인출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겠죠. 또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와 IRP 등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과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IRP 등의 세액공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 파산 등의 예외적인 사항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된 금액의 한수는 기본이고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3에서 5%밖에 공개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와 교육비 준비를 동시에 할 조건의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보다는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개인연금을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IRP 상품에 계좌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병환대 제한이 있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노후 준비로는 어떨까요? 주식이나 네.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비나 노후 준비를 단기간에 준비하는 상품으로는 이 자녀 교육비하고 노후 준비가 반드시 써야 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은 안정적으로 보존돼야 하는 필수 자금이잖아요. 주식과 특히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장기 투자로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런 변동성은 작은 운용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은 특정 시기가 되면 꼭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 보존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베이스로 두는 게 좋고요. 주식과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률의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이나 코인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TF 또 배당주 펀드 등을 포함한 적립식 펀드 상품도 좋다고 보는데요. 교육비가 필요할 때에는 일부를 환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의 특징이 장기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장기 채권형 상품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를 적시연금이나 일시납연금의 채권형으로 구성한다면 교육비가 필요할 때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을 만들어 교육비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임대 수입으로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활용하고 본격적인 노후 시기에는 처분해서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네. 끝으로 사실 자녀 교육비 지출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노후 준비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정말 속상한 분들에게 하실 말씀 좀 있을까요? 이 시대의 현실인데요. 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균형 잡힌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과 노후 자금은 모두 중요한 목표지만 무리하게 교육비에 집중하면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비의 한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정하고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기 적립식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교육비를 설정해야 하고요.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 요인으로 미리 준비를 못하고 현재 50대 이상이라면 노후 자금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연금 상품과 배당주, ETF 상품 등을 활용하고 교육비는 비교적 단기적인 예적금이나 채권, 안전적인 펀드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노후 자금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가 부른 봄눈. 가려진 오랜 시간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all my life is you. 너라는 이야기 속에 다시 또 꿈을 꾸는 날. 어떤 순간이 와도 난 너를 찾아갈 거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all my life is you. 꽃잎 날리던 하얀 길 위 10cm의 봄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교육은 참 우리에게 언제나 화두인 것 같아요. 6797님, 아이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아이가 5살입니다. 지금부터 소액으로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교육비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교육비 준비를 다른 여러 가지 재무 이벤트와 따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6797님이 투자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식 등의 투자 경험이 조금 많이 있다면 배당주 주식들을 조금씩 사 모아 가지고 준비를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준비할 기간이 자녀 기준으로 대학교 기준이면 15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78님, 5년 전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대출금 갚고 아이 교육비,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목표로 하고 은퇴 후엔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자 남편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요. 5년 전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뭐 분양을 받았겠지만 만약에 분양을 받지 않고 구옥의 주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을 받는 시기에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택연금 받을 때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예시를 제가 드렸는데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주택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만 줄여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 나가면 노후에 좀 더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연금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십시오. 3077님.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주택 마련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해 부모가 미리 준비할 건 없을까요? 사전 정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결혼할 때 자녀 출산할 때 정려액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정려가 가능하잖아요. 미성년 때나 성년 때 정려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 정려를 통해서 자녀에게 미리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